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 그 순간의 공포를 아시나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저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38살 평범한 회사원이죠.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올해 78살이 되신 어머니는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오른쪽 몸을 거의 쓰지 못하십니다. 휠체어 생활을 하시고 말씀도 어눌하시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하셨습니다.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는 말이죠.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토요일마다 어머니 댁을 방문합니다. 형은 해외에 있고 누나는 지방에 살고 있어서 서울에 사는 제가 주로 어머니를 돌보는 편입니다. 어머니는 요양보호사 이숙자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혼자 사시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평소라면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계셨을 텐데 그날은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어머니의 휠체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실로 달려갔지만 거기도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부엌, 심지어 작은 베란다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어머니는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전화를 꺼내 이숙자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안 계세요. 혹시 어디 가셨나요? 네? 그럴 리가요. 저는 어제 저녁 6시에 퇴근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께서 거실에 계셨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는 연락 안 받으셨어요? 아니요, 토요일은 제가 쉬는 날이라. 어머니께서 어디 가셨을 리가 없는데요. 혼자서는 움직이실 수도 없으시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어눌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걱정 마라. 내 형이 데리러 왔다. 곧 연락할게. 형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저는 곧바로 형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면 미국은 전날 저녁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형, 나 민준이야. 혹시 어머니 모시러 한국 왔어? 뭐?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있는데. 무슨 일이야? 형의 당황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형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어머니를 데려간 걸까요? 쪽지에는 분명히 형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형, 어머니가 집에 안 계셔. 쪽지에는 형이 데리러 왔다고 적혀 있는데 뭐라고? 경찰에 신고해. 지금 당장. 저는 손이 떨리는 채로 일일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성인 실종은 24시간이 지나야 정식으로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급박한 상황이라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지만 쪽지가 있고 가족이 데리러 왔다는 내용이 있는 이상 단순 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도 그날의 공포가 생생히 되살아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제 절박한 표정을 보고는 흔쾌히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5시 30분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쓴 그 남자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특별히 저항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아세요? 관리소장님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 영상에서 그는 흰색 승합차에 어머니를 태웠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묘하게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고의로 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증거가 있었기에 경찰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유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제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 씨죠?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누구십니까? 우리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님은 안전합니다.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부탁으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당신 누구예요? 어머니를 당장 집으로 모셔다 드려요. 민준 씨, 진정하시고 들어주세요. 어머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경기도 가평의 한 요양원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이요? 도대체 무슨... 전화는 끊겼습니다. 잠시 후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평화의 집 요양원이라는 곳의 주소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그곳을 검색해 봤습니다. 가평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소규모 요양원이었습니다. 후기들을 보니 대체로 좋은 평가들이었지만 어떤 후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요양원과는 다릅니다. 특별한 철학을 가진 곳입니다. 특별한 철학?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형과 누나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그들도 전혀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당장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했고 형은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누나와 함께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에도 알렸지만 어머니가 직접 설명하고 싶어 한다는 말 때문에 일단 저희가 먼저 가서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저희를 뒤따라왔습니다. 평화의 집 요양원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산자락에 자리 잡은 2층짜리 한옥 건물이었고 주변에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제게는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철수라고 소개한 그 남자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저는 이곳의 원장 김철수입니다. 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 당장 보여주세요.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김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희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햇살이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보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왜 이러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어눌한 발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구나 놀랐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아무 말씀도 없이 이런 곳에 오신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김 원장을 바라보셨습니다. 김 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저에게 연락하셨습니다. 석 달 전부터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상담이요? 네, 어머님께서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민준 씨, 당신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민준아,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나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어머니를 돌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여자친구와도 헤어졌고 승진 기회도 놓쳤으며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선택이었고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짐으로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나가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를 돌보는 게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알아, 너희가 착한 거 알아.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김 원장이 저희에게 찻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김 원장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요양원입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의 자기 결정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석 달 전 우연히 인터넷에서 저희 요양원에 대한 기사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몰래 저희에게 연락하셨습니다. 그럼 이 선생님은 모르셨던 거예요? 네, 어머님께서 혼자 결정하신 일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전화 상담을 통해 이곳의 철학에 공감하셨고 입소를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반대할 것을 아셨기에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오히려 지난 3년 중 가장 또렷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게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 때문에 너희 인생이 멈춰서는 안 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옆에서 누나도 울고 있었습니다. 김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요양원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어르신들도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의 사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어르신들을 더욱 잴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가족들의 헌신을 고마워하시면서도 그것이 자식들의 희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아. 어머니가 제 말을 막으셨습니다. 내가 착한 거 알아 하지만 엄마는 알아. 내가 밤마다 한숨 쉬는 거, 주말마다 친구들 만남 거절하는 거 다 알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숨기려 했던 힘든 순간들, 포기한 것들, 참아낸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